알기십. 안녕하세요. 알기십 대학에서 뭐든지 알기 쉽게 가르치고 있는 알량이 교수입니다. 세상 양알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다. 칠판을 보거라. 오늘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중앙은행 당좌예금과 지급준비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참고로 이 영상은 시리즈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1편을 안 본 사람은 꼭 보고 오세요. 대차 대조표를 모르면 이 영상을 이해하기 힘드니까 1편을 본 사람도 또 보세요. 저번 수업은 확실히 어렵긴 했죠. 일단 중앙은행이 무엇을 하는지를 배우기 전에 원이라는 돈을 발행 주체별로 구별을 해보자. 저번 시간에 은행예금은 은행이 발행한 부채고 현금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부채라고 하셨죠? 그렇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나는 발행 주체가 다른 원이라는 돈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한다고 했었지. 그러셨죠? 이게 돈을 발행 주체별로 나눈 표란다. 똑같은 돈인데 종류가 많네요. 오늘 다룰 주제는 가장 위에 있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현금과 중앙은행 당좌 예금이다. 현금은 우리들이 쓰고 있으니까 위화감이 없는데 중앙은행 당좌예금은 뭐죠? 우리들은 민간은행에서 발행한 은행예금만 갖고 있으니까 친숙하지 않은 존재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들이 민간은행의 예금 계좌를 갖고 있듯이 민간은행도 중앙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어. 참고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라는 건 알고 있지? 그렇죠? 근데 이 중앙은행 당좌예금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전 시간에서 말했지만 민간은행은 자기가 발행한 은행예금을 그 은행 자신이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지? 은행예금은 민간은행이 있어서 부채니까요. 하지만 민간은행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현금은 자산으로 가질 수 있어. 그와 동시에 중앙은행 당좌예금도 자산으로서 가질 수 있지. 왜냐하면 현금도 중앙은행 당좌예금도 한국은행의 부채이기 때문이지. 민간은행은 자신의 은행예금을 자산으로 가질 수는 없지만 한국은행의 지폐와 중앙은행 당좌예금은 가질 수 있다. 그래. 여기서 퀴즈다. 갑자기? 응. 물론 상금은 없단다. 맞추면 네 돈으로 빵이나 사 먹어. 만약 양아리가 B은행에 예금 1,000억을 갖고 있는 자산가라고 가정하자. 어느 날 B은행 직원이 양아리한테 엄청 버릇없이 대접했어. 마음이 상한 양아리는 1,000억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은행에 찾아가지. 그럼 어떻게 될까? 요청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쿨하게 바꿔주겠죠? 시간은 걸리지만. 과연 그럴까? 그럼 다른 반응을 하나요? 응. B은행은 엄청 곤란해하겠지. 왜죠? B은행은 현금을 100억밖에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저는 남은 900억을 못 받는 건가요?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 진정해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저건 가상현실 속의 양아리니까. 그랬었죠? 자, 남은 900억을 어떻게 조달할까? 여기서 등장하는 게 중앙은행 당좌예금이다. 드디어 나왔군요. 아까 말했듯이 B은행은 현금을 100억밖에 갖고 있지 않아. 대신 중앙은행 당좌예금은 1,900억이나 갖고 있지. 그럼 은행은 이 중앙은행 당좌예금을 저한테 주는 건가요? 그건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양아리 포함해서 우리들은 중앙은행 당좌예금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현금 900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한 문제다. B은행은 한국은행에 전화해서 중앙은행 당좌예금 1,900억 중 900억으로 현금 900억이랑 교환을 요청하지. 즉 중앙은행 당좌예금이 900억 줄어든 대신 현금 900억이 생기는 거야. 이제 저는 현금 1,000억을 받을 수 있네요. 그렇지.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은행예금을 가진 우리들이 갑자기 한 번에 예금을 인출하면 은행은 파산한단다. 왜죠? 은행에 있어서 부채인 은행예금에 대해서
현금과 중앙은행 당좌예금의 잔액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지. 헐, 은행이 그렇게 쉽게 파산하다니. 저 지금 빨리 달려가서 예금을 전부 현금으로 진정해라 바꿔야. 양아라. 은행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단다. 진짜야? 응. 지폐는 실제로 존재하는 종이라는 물질이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이 있고 관리 비용도 들지. 여러 방면에 있어서 불편하단다. 만약 어떤 회사에서 거래처에 100억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현금을 5톤 트럭으로 운반해서 갖다 주면 거래처 격리 직원한테 비싸대기 쳐맞겠지. 그러니까 은행 예금으로 갖고 있는 게 여러 방면으로 편리하지. 은행 예금은 데이터에 불과하니까.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양아리가 은행 예금 1000억을 현금 지폐로 바꾸는 것은 현명하지가 않지. 전액 5만원권으로 인출한다 해도 200만 장이 필요해. 무게로 따지자면 약 2톤이다. 이것을 한 장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니까 은행 업무가 마비되겠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폐로 바꾸는 메리트가 없네요. 자,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자. 양아리는 B은행의 부채인 은행예금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래서 B은행은 자신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당좌예금에서 900억을 인출해 도합 1000억의 현금 지폐를 양아리에게 전달했다. 드디어 받았당.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중앙은행 당좌예금도 현금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부채다. 우리가 만약 민간은행에서 현금을 입금하면 한국은행의 부채가 아닌 민간은행의 부채인 은행예금을 자산으로 갖지만 민간은행은 중앙은행 당좌예금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반대로 현금을 중앙은행 당좌예금에 입금을 하거나 해도 이것은 전부 한국은행의 부채다. 뭔가 복잡하네요. 양아리 힘내거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돈에 대한 오해를 풀지 못한 채 평생을 살게 된단다. 예, 어쨌든 B은행은 양아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앙은행 당좌예금의 수치가 900억 원 줄어들었지. 그쵸? 현금이랑 바꿨으니까요. 이게 은행에 있어서 굉장히 곤란한 상태란다. 왜죠? 지급준비제도가 있기 때문이지. 드디어 나왔당. 지급준비제도는 은행예금이랑 깊은 관련이 있어. 쉽게 말하자면 중앙은행 당좌예금의 금액에 따라서 발행 가능한 은행예금에는 한도가 있다는 거지. 중앙은행 당좌예금이 많을수록 은행은 은행예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저번 강의에서 말했듯이 은행은 대출을 함으로써 은행예금을 무에서 창조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현금을 인출해버리면 은행은 현금이 없을 때는 중앙은행 당좌예금을 현금으로 바꿔서 지불을 해줘야 한다. 그쵸? 지급준비제도에서는 준비율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어떤 은행에 10억의 중앙은행 당좌예금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준비율 10%라고 하면 그 은행이 만들 수 있는 은행예금은 100억, 준비율이 50%라고 하면 은행예금 20억, 준비율이 1%라고 가정하면 은행예금 1000억까지 만들 수 있단다.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쓰겠다. 쉽게 말해서 지급준비제도는 은행예금을 발행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중앙은행 당좌예금을 갖고 있어야 하는 제도다. Understand? 네. 준비율이 낮을수록 적은 중앙은행 당좌예금으로 더 많은 은행예금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단다. 근데 왜 B은행은 굉장히 곤란해하나요? 그건 말이지. B은행의 재무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단다. 재무상황? 또 어려운 단어 나왔당. 어려워할 필요는 없어. 이미 1편에서 했기 때문이지. 1편에서 그런 거 한 기억 없는데. 재무상황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우리는 양아리의 대차 대조표를 보고 분석을 했지. 이거 기억하잖아. 네. 즉 양아리는 현금 120만원에 대해서 부채 105만원, 순자산 15만원이 있어서 부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지. 그쵸? 대부분이 남동생한테 빌린 돈이네요. 이런 식으로 B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분석하면서
B은행의 재무 상황을 지금부터 알기 쉽게 알아볼 거다. 예. 이건 B은행의 대차 대조표다. 차변에는 중앙은행 당좌예금 1,900억, 현금 100억, 대출금 9천억, 건물 100억이다. 대변에는 은행예금 1조 1천억, 자본금 100억이다. 준비율은 10%라고 가정하자. 중앙은행 당좌예금이 1,900억이나 있기 때문에 이 은행은 은행예금을 1조 9천억까지 만들 수 있다. B은행은 이미 1조 1천억의 은행예금을 발행했기 때문에 아직 8천억의 여유가 있다. 8천억을 더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응. 하지만 B은행은 양아리에게 1천억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즉 현금 100억, 중앙은행 당좌예금 900억과 양아리가 갖고 있는 은행예금 1천억이 상쇄돼서 사라진다. 그렇다면 B은행의 대차 대조표는 이렇게 되겠지? 중앙은행 당좌예금이 1천억이고 은행예금이 1조. 응? 준비율이 10%니까 B은행이 발행 가능한 은행예금은 1조. 그런데 지금 B은행이 발행한 은행예금이 1조니까 이 이상 대출을 해줄 수가 없네요. 날카로운 눈썰미다. 중앙은행 당좌예금의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발행 가능한 은행예금은 10배가 줄어든 셈이지. 그것뿐만이 아니란다. B은행 대차대조표의 차변에 있는 은행예금 1조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언제 예금을 인출할지 모르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B은행의 중앙은행 당좌예금이 더 감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응.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작아지니까 중앙은행 당좌예금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은행에 있어서 좋을 게 없는 거지. 그럼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적은 상황보다는 좋겠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지. 왜죠? 옆나라 일본의 은행의 재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돈의 본질 시리즈가 끝나면 번외편으로 만들 생각이다. 참고로 중앙은행 당좌예금은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으로 인해서 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단다. 우리가 신문에서 보던 양쪽 하나가 그 대표적인 예지. 이것도 나중에 대차 대조표를 이용해서 아주 자세히 알기 쉽게 알아볼 거니까 기대하렴. 이 채널 완전 맛집이네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양아리한테 고백할 게 있다. 고백? 교수님, 설마 저한테... 너의 부학점. 교수님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고백할 게 뭐냐면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양아리가 1,000억을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이야기는 현금에 익숙한 양아리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예시다. 그럼 아까 설명하신 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야. 현실성이 없을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저런 회계 처리는 가능하단다. 그래도 은행 직원을 엿먹이기 위해서 현금을 1,000억이나 인출을 한다는 건 좀 그러네요. 그렇지. 이제부터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해보자. B은행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서 양아리는 어떤 결단을 하기에 이른다. 어떤 결단? B은행의 예금 1,000억을 A은행으로 모두 입금하는 결단이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이 경우에도 B은행은 굉장히 곤란해한단다. 왜죠? 그건 말이지. 시간 관계로 다음 편에서 이야기할게. 아니 교수님, 미안. 이게 생각보다 내용이 방대해서 나눠서 안 하면 컴퓨터하고 내 뇌가 터질 것 같아. 다음 시간은 양아리가 B은행의 은행예금 1,000억을 A은행에 모두 입금을 했을 때의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결제 시스템과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은행 결제 시스템의 핵심과도 같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면 돈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확 바뀔 거야. 그럼 시약점밖에 없는 제 성적이 A로 확 바뀌는 건가요? 그건 너가 공부를 해야 바뀌지. 그런 거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